해도 너무합니다. 선관위 지우고 없애고 인멸하고 조직적인 감사 회피. 뭘 어떻게 인멸하려 했다는 건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채용 비리 의혹 그 연장선에서 계속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자 저하에게 각종 혜택이 제공됐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관사까지 혜택이 제공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세자. 선관위 공무원들이 세자로 불렀다는 세자 저하. 강화군 선관위의 채용 비리 됐다는 의혹 짙어졌는데 인천 선관위로 전입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인사과 과장이 전임 인사과 과장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세환 총장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아들 얘기만 하더라. 관사 사용하는 건 소문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러자 전임 인사과 과장이 절대 관사 사용하면 안 된다. 인사 불만자들의 소문이 좋지 않을 것이다. 관사 및 월세 초과 지원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대화도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 달 전에 관사 찜해놨다. 이 세자 저하에게 한 달 전부터 관사와 월세가 제공됐다. 이거 명백히 기준 초과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혹시 방통위 부위원장도 굉장히 높은 정부 관료인데 아드님을 혹시 세자라고 부르거나 방통위 내부에서 일단 공무원 될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선관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관사까지 혜택. 네, 게다가 글쎄 선관위 사무총장 또 차장이 자기 자녀, 자식을 자기 조직에 넣으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객관적으로 인사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자기 조직에, 그것도 선관위가 무슨 엄청나게 큰 조직도 아니고요. 그런 조직 속에서 누구 자식인가 뻔히 알 텐데 조직을 채용해서 혜택을 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햇볕을 쬐어줘야 됩니다. 햇볕을 받지 않으면은 음지에만 있다 보면은 그늘에만 있다 보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선관위 그동안 너무 음지에만 있다 보니까 국민의 감시, 사실 선관위는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겁을 냅니다. 선거 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약간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국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든 국정에서 일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총괄적으로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 입법부인데 입법부의 견제의 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선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동안 그런 감시망에 벗어난 상태에서 알 수 없었던 저는 비리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자녀 비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저 대화 내용, 전 현직 인사과장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잖아요. 김유정 의원님, 저 대화가 어떤 식이었냐면 김세환 전 총장의 아들 세자 저하가 강화군 선관위에서 채용이 됐잖아요. 이게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던 선관위 직원이 들어가서 면접 만점 줬다는 채용 비리 의혹 말고 인천 선관위 상급지로 전입이 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전입을 전제로 관사를 제공한다라는 논의가 오갔다라는 대목이잖아요. 네. 이미 전입은 결정됐다. 한참 전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점입 가경이고 참 천태만상이다. 그런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행안위 소관이거든요. 중앙선관위가. 네. 그러면은 선관위원장은 사실상 실권이 없어요. 사무총장이 장관급으로 실권을 다 쥐고 있죠. 그래서 국정감사나 상임위에는 사무총장 이하 이제 직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피감기관으로. 그래서 사실 선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그 독립성, 중립성, 특히 신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제대로 일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의원들도 상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이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놀랐을 뿐더러 이미 인천 선관위로
그 전입하는 거 기정사실화 해놓고 네. 관사 문제까지를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논의했다는 것은 정말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관사도 제공됐고 네. 월세도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해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의원님 취업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관사에 뭐 월세까지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선거관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선거가. 예. 그런데 그 믿었던 선관위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 굉장히 그 권위와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선관위는 정말 어쩐지 정말 굉장히 잘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정말 독립적으로 이런 채용 비리를 국민들 몰래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온갖 편의를 다 봐주기 위한 노력들을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파면 팔수록 더 문제 있는 그 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일벌백계 해야 될 문제고 정확하게 다 파헤쳐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인사과 직원들의 이 대화는 김세환 전 총장이 감사원에게 했다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특혜를 준 것 같다라고 김세환 전 총장은 감사원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직원들의 대화를 보면 김세환 전 총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아들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추윤 부의장님, 아들 얘기만 하더라. 김 전 총장이 관사를 줘라, 월세를 한도 초과해 줘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얘기만 하고서 인사과 직원들이 전임 인사과 담당자랑 통화해서 아 이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사와 한도 초과 월세를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준 겁니까? 일도 못 하셨는데 끝까지 비겁하기까지 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일이 발생했으면 본인에 대한 어떠한 질문이 들어와도 일단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나의 뭐 직접적 법적인 부분은 또 따지겠지만 어쨌거나 관리 책임자로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 직원들한테 지금 떠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 선관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공정함을 생명으로 사실상 공정함이 무너지면은 그 근거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이번에 드러난 비리 같은 것들이 다 전부 뭔가 선거 관리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 있어서 내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공정함이 1도 없는 집단이 과연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어떻게 선관위를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럼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본질적으로 논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선관위가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행정각부랑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정치 역사, 선거 역사 속에서 항상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선관위를 좀 통제하면서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선관위가 좀 제대로 생긴 이후에도 군부 독재 시절에도 좀 관권 선거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좀 행정부가 뭔가 너무 통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 집권 여당에 좀 숙이게 될 수,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루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뭐 특혜를 챙겨주다라고 사무총장이 얘기를 안 했을지라도 통화했는데 아들 얘기만 계속하면서 아 어디서 살지, 월세가 요즘 비싸다는데 어디서 살지 이런 얘기했다면 뭐 암묵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